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장경태 무고 맞고서 이거를 방어 전략이다라고 쓴 것 같은데요. 자폭입니다. 민주당 성범죄 4대 천왕의 마지막 퍼즐이 장경태로 장식되는데요. 자, 장경태가요, 성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로 맞고서 한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자살골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혼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경태 예비 빵제비가 될 것 같은데요. 피해 여성을 무고로 맞고서 한 순간 사건의 본질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요, 초동 무고 역고소는요, 수사기관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패턴입니다. 자,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특히 장경태가요, 이미 피해자 신원 노출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성 보좌관이다 라고 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의 보좌관 중에 여성 보좌관은 4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나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주변 회유 그리고 압박 정황 문자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피해자 남친 사진을 보내면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놈 맞냐? 라고요. 네, 저놈 잡았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의 비서가 어떻게 보내냐면요. 남자친구가 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에서도 확인해 주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경태가 지금 피해 여성을 이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으로 지금 둔갑시켰죠. 피해 여성이 그 다음날 숙취로 인해 가지고 이 결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결근을 한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된다 라고 하면 이거를 데이트 폭력으로 묶어 가지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장경태와 이준석의 비서관이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직간접적으로 이 남자친구와 이 피해 여성이 협박을 받아왔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것과 일치하면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에게 이제 고소하자라고 계속 얘기했을 때 그 여자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된다라고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남자친구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압박을 여자친구가 받고 있었다라는 게 일치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되게 질 나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발언 그리고 사진에 대한 조작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죠. 서영교가 여성이 이제 장경태에게 손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먼저 추행을 했다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 한번 사진 보시면요. 장경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가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도른자 장경태다라고 요즘에 좀 돌고 있더라고요. 돌았다라는 말이죠. 자, 피해자 신원 노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장경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죄 맞고서는요, 결백을 증명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의심을 강화시키는 치명적 자충수가 된 겁니다. 자, 게다가 피해 여성은요, TV조선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음성, 영상, 정황, 증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요. 신체 접촉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 속에 거기에 왜 이라는 영상 그 다음에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는 명확한 거절의 음성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 그게 편집이 됐다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장경태의 무고 맞고서는 방어가 아니라 정치적, 법적 자살 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장경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장경태 맞고서의 법적 자폭성, 그리고 피해자 인터뷰로 드러난 핵심 증언, 그리고 민주당 성범죄 4대 천왕의 완성이라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에 관련돼서는 빠지지 않는 자, 이준석과 관련됐다라는 것도 충격이다라기보다는 정치판의 부패 쓰레기통이 여기도 관여가 됐구나, 이 정도? 그렇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 전반적으로 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제한 그리고 알고리즘 차단이 매우 노골적인데요.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 그리고 좋아요 클릭 하나가요. 이 막혀있는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윤TV는요. 이 구독자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업체와 그리고 농가와 여러분들과 다이렉트로 직거래 장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문과 동시에 수확하고 생산해서 직접 배송해 드립니다.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셨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입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꼼꼼하게 먹어보고 챙겨보고 난 다음에 선정하는 겁니다. 매우 우수한 상품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 만나보시고요. 애국 우파 기업 살리는 현명한 소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고 맞고서 이거 자폭입니다. 실무에서는 금기인 이유가 있죠. 이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먼저 무고를 걸면 매우 불리해진다 라고 말이죠. 자, 무고죄 입증 기준이요 비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이 피해자 진술이 전부 허위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허위성을 피해자가 의도적 고의적으로 알고 있는지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 실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초동 무고는요 이 수사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는데요. 피해자 입막음을 시도했다라고 보고요. 압박에 대한 전술이다. 사건을 모호화시키기 위한 전술, 이 책임 회피 프레임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경태가요 이미 신원 노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고 맞고소를 했다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최악의 대응수다라는 거죠. 자, 올바른 방어 전략과 완벽히 정반대된다라는 거죠. 성범죄 사건의 정석적 방어 전략은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요 참고인에 대한 확보를 하고 정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경태 보면요 이 기본 원칙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죽을 자리 구덩이 더 깊이 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피해자가 TV조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요. 장경태뿐만 아니라 이준석 비서관까지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준석이요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과 약간 손을 잡았다라는 느낌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사건을요 살짝 물타기 하는데 입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그냥 해경군 김씨가 약간 뭐 댓글 다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 특혜 채용에 대해서 살짝 비판하는 그런 걸 올리는 수준인데 이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도 약간 그 정도 수준이야 라고 물타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이 이 장경태 강제 성추행 사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털어내고자 다시 연합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요. 이준석이 이 장경태 성추행과 이준석의 비서관, 이 5급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이 술자리를 만들었고 이 여성을 고소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고 뭐 이런저러한 일들을 정말 몰랐을까?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물음을 던졌다라는 건 그동안의 가로세로 연구소의 정보 취득력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하나씩 풀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 상황은요 심각한 사건입니다. 장경태 한 사람 깜빵 간다라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요 정치판의 부패가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패의 쓰레기통은 이준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피해 여성은요 TV조선 인터뷰에서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신체 접촉 분명히 있었다. 취중이라 몸을 가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장경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신체를 만졌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에 음성이 존재를 합니다. 자, 거절의 음성이 있는데 아니 거기를 왜? 라는 그 음성 뒤에 또 다른 영상에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이 또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죄 입증의 결정적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회유와 위협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경태 측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신상, 경력을 언급하면서 불이익을 암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권력형 성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회유,
패턴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다시 보면요. 피해자 남자친구가 고소를 하자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울었다라고 했잖아요. 울었다라는 게 뭐냐? 그 선임 비서관, 이준석의 5급 비서관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요. 자, A씨. 이준석의 비서관입니다. 뭐냐면 또 뭔가 XX를 하면 구의회가 다수당이라 자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 동대문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경태가 동대문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동대문 구청의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자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준석의 보좌관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얻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장경태를 실드치기 위해서 이 피해 여성을요,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준석이가 장경태 보고 데이트 폭력인데 너는 도망쳤느냐 하고 장경태를 지금 공격하고 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잘 파악해 보시면요. 이 피해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지금 장경태를 보호하는 게 누구냐? 이준석의 비서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험한 짓 하면 혼쭐 내주겠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울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준석의 비서관 5급입니다. 이 비서관이요, 추가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피해 여성은요, 지난달 10월 달에요, 이 5급 비서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남자친구를 데이트 폭력으로 몰고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는데 세상에 내가 성폭력의 피해자인데 또 다른 또 피해 여성까지 있다라는 게 귀에 들렸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을 중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장경태까지도 중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때린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1년 전의 사건을 이제와 하냐라고 하면서 명청대전까지 연결을 하는데요. 물론 재밌습니다. 그까지 가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충실히 해석을 해보면요. 아니, 나를 보호해야 될 이준석의 5급 비서관, 선임 비서관이 내 남자친구를 가지고 협박하겠다 하고 나도 고소를 못하게 압박을 했고 장경태와는 굉장히 찐찐이었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렵게 구한 직장이니까 참고 참았는데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이 또 다른 여성도 성폭행을 했는데 나도 성폭행을 하려고 했어. 안 되겠어. 나 사회적으로 분명히 책임을 물게 하겠어. 중강간 혐의로 고소. 장경태 중강제 추행으로 고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경태의 데이트 폭력 프레임이 완벽히 붕괴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연인의 갈등으로 몰겠다라고 이준석의 5급 비서관과 짬이짬이 입을 잘 맞췄는지 모르겠으나 피해 여성은 완벽한 허위 프레임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TV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남자친구와 피해 여성은 오히려 권력의 폭행 대상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 인터뷰는요, 장경태의 모든 방어 논리를 한 방에 박살내는 겁니다. 성범죄당, 이제 민주당 4대 천왕 완성이다라는 거죠. 장경태가 마지막 조각을 맞춰줬습니다. 민주당은요, 지금까지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현실은 정반대다라는 거죠. 자, 4대 천왕 박원순, 오고돈, 그리고 안희정, 마지막 퍼즐 장경태까지. 자, 박원순. 여성 비서 성추행했죠?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좋은 냄새가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메시지에는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선정적인 이모티콘을 보냈고요. 자, 인권위가 확인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에요. 이 야한 문자, 몸매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요구를 받았고 집에 혼자 있어? 나 별거 중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멜 이렇게 하면 전 박원순만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부산시장 오고돈 여직원 강제 추행으로 징역 3년 살았죠. 도덕성도 이 사람 바닥인 게 가덕도 땅 신공항 부지다라고 하면서 이 땅값이 오를 거다라는 걸 먼저 알고 이 땅 산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을 때 땅 팔겠다라고 했는데요. 약속과 달리 가덕도 땅 팔지 않았습니다. 시세 차익 20배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에서는 공정과 상식, 여성의 인권 이야기하지만 뒷동꾸녕으로는 들어온 짓 다 한다라는 거죠. 자, 안희정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 애매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성 비서에 대한 성폭력으로 실형을 살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장경태. 장경태 저는요, 이 예비 빵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성범죄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도덕적 파산을 드러낸 정당입니다. 조국 혁신당 제꼈습니다. 자, 이재명조차도 최근에 장경태를 감싸지 않고 사실상 거리두기를 선택했는데요. 자, 이재명이 뭐 성범죄에 대해서 할 말은 없겠죠. 아무튼 장경태 사태는요, 민주당 위선의 총체적 붕괴입니다. 여성 인권 구호는요, 모두 정치적 장식품이었다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자, 장경태의 무고 맞고서는 방어 전략 아니고요. 법적, 정치적 자폭. 피해자가요 증언했고 영상까지 공개한 이 마당에 장경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자, 민주당은 성범죄 도덕성 붕괴 이제 감출 수 없을 지경에 섰고요. 장경태를 끝으로 이 민주당의 성범죄 4대 천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민주당의 위선의 집약판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보낼 때는 뭐 확실하게 보내는 게 답이지 않을까. 국민의힘이요, 제대로 똥찌꺼레기도 쳐내지 못해가지고 또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 여성 더 이상 피해보지 않으시려면요, 보낼 때 훅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급성 스트레스 장애나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요, 이 진단서만으로는 치상죄 전환은 어렵습니다만 추가 장기 치료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뭐 통원 입원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라고 입증이 되면요, 상해로 인정될 확률이 급증합니다. 자, 대법원 판례상 정신적 상해는요, 사건 전 무질환 이력, 지속 기록으로 인해 가지고 인과관계 증명 시에 성립이 됩니다. 성추행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가지고 40시간 이상 치료를 했다라고 보면요, 치상이 적용됩니다. 치상 들어가는 순간요, 뭐 벌금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이다라는 거죠. 단순 진단서가 아니라 종합 소견서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장경태 성추행 사건에서요, 피해자가 장기 치료 기록을 제출하면요, 준강제추행 약 5년 이하의 징역에서요, 치상이 들어갑니다. 무기 장기징역 가능성까지 간다라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 기록이 들어가면요, 깜빵 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의 윤리감찰단 뭐 조사, 법사위 설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장경태는 정치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경태가 무기로 들고 나온 무고죄는요, 방어가 아니라 장경태 스스로를 무너뜨린 겁니다. 여기서 또 뭐 장경태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준석 손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